영세율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세율은요, 0% 세금을 붙인다는 것이거든요. 네, 옆에다가 쓸게요. 자, 영세율은요, 0% 세금을 붙이겠다. 면세는 뭐였죠? 세금이 면제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건 세금을 아예 안 붙이는 겁니다. 다릅니다. 자, 들어주세요. 자, 소비지국과세 원칙 기억나세요? 네, 소비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때리겠다 라는 제도입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0% 세금을 때립니다. 수출은요,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안 됩니다. 외국으로 물건이 나가는 것이죠. 외국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10% 세금이 아니라 10%가 아니라 0%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0% 세금을 때리게 된다. 이게 유일하거든요. 원래는 10%인데 수출에 대해서만 0%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자, 수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 책에 안 써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네, 뭐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쓰시던지 하십시오. 저는 메모장을 좀 키겠습니다. 좀 큼지막하게 쓸게요. 수출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직접 수출이라는 게 있고요. 큼지막하게 쓸게요, 저는. 그리고 간접 수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직접 수출한다, 간접적으로 수출한다 내용이거든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리자. 이거 실무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여기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 여기 미국이라고 해볼게요. 미국. 자, 여기는 바다입니다. 이렇게. 그림 연습 좀 해볼걸. 한국에 있는 사장님이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미국에 있는 소비자가 있겠죠. 한국의 사업자, 미국에 있는 소비자한테 물건을 팝니다. 자, 이렇게 물건을 팝니다. 이게 뭐라고요? 직접 수출. 그쵸? 네. 간단하죠? 직접적으로 물건을 판다. 직수출이라고도 합니다. 되게 쉽죠? 네, 직구라는 말 들어봤어요? 직구? 외국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거죠. 그쵸? 네. 요거는 수출, 직접 수출한다. 외국에 있는 소비자한테. 됐나요? 딱 요 정도만 딱 그리시고요. 자, 이 사장님이 물건을 팔았대요. 외국에 있는 소비자한테 3만원짜리 물건을 팔았다고 해볼게요. 요건 쓰지 마세요. 3만원짜리 물건 팔았어요. 달러 뭐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3만원 상당의 물건을 팔았어요. 자, 그러면은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돈 받아야 되겠죠? 네, 돈 받습니다. 돈 얼마 받아야 될까요, 원래? 3만원 받아야 되겠지, 당연히. 근데 우리 뭐라고 했어요? 10% 세금 때린다고 했었잖아요, 원래 국내 거래는. 근데 요거는 수출이기 때문에 0%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0%를 거래 징수합니다. 0% 세금을 거래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안 떼는 거예요. 세금 안 뗀다고 하면 안 되지. 0%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자, 우리 거래징수 뜯어냈다는 서류가 있었죠. 뜯어냈다는 서류 세금계산서가 있었습니다. 세금계산서 2장을 끊죠. 이렇게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거래징수했다는 증명서류가 뭐예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한 장은 내가 갖고 한 장은 이 자한테 줘야 되겠죠. 이게 우리 원래 논리란 말이에요. 원래 10% 세금 때리고 거래 징수하고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는 게 원래 논리였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외국에 있는 소비자한테 한글로 된 세금 계산서 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한글로 된 세금계산서 줘봤자 미국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 소비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된 세금계산서를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 결론. 야,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결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직수출은요. 한글로 된 세금계산서. 자, 쓰세요. 세금 계산서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외국인한테 한글로 된 세금계산서 줄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하고요. 자, 간접수출 설명드릴게요. 자, 간접적으로 수출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한국에 사장님이 있고요. 외국에 소비자가 있어요. 사업자. 자, 요거는 뭐죠? 요거 요 사장님이 요 사장님한테 물건 팔았다. 이건 직수출이죠. 그쵸? 이거랑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직접적으로 수출한다. 이것도 직접적으로 수출한다 같은데 간접 수출은요. 사장님이 한 명 더 껴있어요. 여기 한국에. 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외국에 있는 소비자가 이 사장님한테 물건 좀 주세요 라고 했어요. 물건 갖다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장님이 물건이 없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물건이 없어가지고 한국에 국내에 요 사장님한테 물건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받아서 이렇게 수출했습니다. 요걸 간접 수출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직접 수출은 뭐예요? 직접 판매한다. 간접 수출은 뭐예요? 간접적으로 판매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사장님은 외국인한테 세금계산서 줄 필요는 없어요. 그치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는 뭐예요? 국내 거래입니다. 국내 거래고요. 물건을 구입했고요. 대가를 주겠죠. 이렇게. 자, 이 사장님들 간에는 세금 계산서를 당연히 주고받습니다. 자, 쓰시죠.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당연히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결국에 외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주고받냐면 세금이 붙긴 붙는데 0% 세금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직수출은요. 외국인한테 한글로 된 세금계산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근데 간접수출은요. 국내 거래잖아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 간접적으로 외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0% 세금이 붙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자, 그리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그냥 끊어주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또 쓰세요. 자, 서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쓰시냐면 내국신용장 이런 표현 나와요. 실무 문제 풀 때 영어로도 쓸게요. 로컬 LC라고도 합니다. 영어 약자로도 나온 적 있어요. 내국신용장. 그리고 구매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구매 확인서. 자, 요 서류가 나오는데 가끔씩 내국신용장하고 구매 확인서가 뭐냐면 바다 건너 간다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있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주고받습니다. 만약에 이 서류가 없었으면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시면요. 내국신용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들 목적 적합하지 않고요. 내국신용장이 뭐라고요? 바다 건너 간다 라는 서류예요. 여러분들 이거 실무 문제 푸실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수출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자. 직접 수출, 간접 수출. 직접 수출은 외국인한테 한글로 된 세금계산서 줄 필요가 없다. 간접 수출은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주고받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 주고받는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는 바다 건너 넘어간다는 서류이다. 딱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뒤로 가겠습니다. 네, 최신 기출 문제로 가볼게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396페이지입니다. 396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프로그램 입력은 이따가 할 것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증빙 찾아보세요. 세금계산서 있나요? 없나요? 세금계산서 있습니다. 쌤, 세금계산서니까 과세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앞에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세금이 붙긴 붙는데 0% 세금이 붙습니다. 과세가 아니죠. 뭐라고 써야 되냐면 영세라고 쓰셔야 됩니다. 영세가 뭐냐면 세금이 0%. 자, 매입입니까? 매출입니까? 구입했습니까? 판매했습니까? 발급했죠. 세금계산서 써줬죠. 매출이죠. 납품 매출이잖아요. 영세 매출이 되겠습니다. 자, 물건값은 얼마? 여기 있네요. 1,100만원이 되겠고요. 부가세는 얼마일까요? 0입니다. 세금이 0% 세금 붙이는 거예요. 자, 분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매출이니까 나갔죠? 오른쪽에다 써야 되는데 딴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논리 깨진 적 없습니다. 지금 딴 읽어볼게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구매 확인서 체크해 주시고, 구매 확인서 뭐죠? 바다 건너 넘어간다는 서류예요. 그냥 바다 건너 넘어간다는 서류에 의해서 제품을 납품했대요. 제품을 판매했다. 제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입니다. 1,10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뭐라고 써야 돼요? 부가세는 얼마? 0입니다. 됐어요? 금액 받으신 거 쓰시면 되겠네요. 요거하고 요거 합친 금액을 쓰시면 되겠네요. 자, 받은 거 쓰시면 되겠는데, 대금 중 700만원은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으로 물건 팔았구나. 단어 이름 기억나세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외상으로 물건 팔았다. 외상 매출금 700만원 쓰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뭘로 받았대요? 어음을 수령하였다. 어음을 받았다. 단어 이름 받을 어음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기억나세요? 40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요 면적이 요 면적하고 같아야 되죠. 요거 합친 면적하고. 네, 정답은 요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간접 수출입니다. 세금계산서라는 말이 나왔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항상 나올 거예요. 요거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요거 표현 보시면 바다 건너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직접 수출, 간접 수출 설명드렸는데 요거 실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제 푸실 때. 네, 풀겠습니다. 417페이지. 네, 417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자, 증빙 찾아주세요. 세금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세금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없죠? 세금계산서 없어요? 잘 봐요. 자, 이 문제 풀게요. 세금계산서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선 직수출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직수출. 아까 전에 기억나세요? 직접 수출은 한글로 된 세금계산서를 외국인한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라는 말이 안 나온 거예요. 당연히. 그냥 직수출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아, 이건 직접 수출이구나. 그래서 유형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수출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수출. 이거 영세 아니에요. 수출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수출.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출이죠. 수출이.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안 쓸게요. 이제 잘 생각해봐. 수출 빠져나가는 거잖아. 매출 빠져나가는 거잖아. 굳이 안 쓸게요. 그럼 저는 수출이라고만 쓸게요. 자, 물건값 찾아주세요. 물건값. 쌤, 여기 뭐죠? 달러로 나왔어요. 예, 달러로 나왔습니다. 달러 얼마? 5,000달러. 근데 우리는 원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쵸? 원화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환율이 나와 있는데 기준 환율 나와 있고요. 선적일의 환율 나와 있는데 아직 안 배웠는데 미리 알아두세요. 기준 환율 쓰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선적일의 환율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적이 뭐냐면 배에다가 물건을 실었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선적이라고 합니다. 선적. 배에다가 물건 실었을 때 팔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요거 이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선적일 환율 요거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여하튼 얼마? 5,000달러입니다 5,000달러인데 환율 계산 좀 해볼게요. 1달러당 얼마? 1,185원입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갈 수 있어요? 원화로 계산해보세요.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1달러당 1,185원이니까 5,000달러가 있으니까 곱해주시면 원화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모르면 외국 못 가요. 5,000달러 곱하기 1달러당 1,185 계산해주시면 원화 금액은 5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자, 부가세는 얼마일까요? 물건값은 요 금액이고 부가세는 0이 되겠죠. 왜? 수출은 0% 세금 붙으니까. 자, 분계 처리해볼게요. 딴 쓰시면 되겠죠. 빠져나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읽어볼게요. 미국 소재법인 이 회사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제품을 뭐 했다? 선적했다. 제품을 배에다가 실었다. 그럼 판매된 것으로 보자. 제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입니다. 딴 쓰시면 되겠네요. 5925000. 부가세 바로 나오셔야죠. 부가세는 0입니다. 딴 논리 안 깨졌어요 지금. 자, 그리고 금액 받으신 거 쓰시면 되겠네. 물건 팔았으니까 금액은 뭘로 받았나? 차후에 받기로 하였다.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물건 판매한 거구나. 단어 이름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받아야 될 돈 요거 합친 금액 얼마? 592만 5천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세금 계산서가 나왔어요. 뭐라고 써야 돼요? 과세라고 쓰셔야 됩니다. 됐어요? 정리하는 거예요. 계산서라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써야 돼요? 세금이라는 말이 빠졌잖아요. 세금이 안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면세라고 쓰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세금 계산서가 나오긴 했는데 앞에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붙여져 있대요. 세금이 붙긴 붙는데 몇 퍼센트? 0% 세금이 붙는다.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 영세라고 쓰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세금 계산서가 없대요. 세금 계산서가 없는데 직수출이라고 써져 있대요. 직수출이라고 써져 있대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수출이라고 이렇게 유형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직수출은 한글로 된 세금 계산서가 안 나옵니다.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제 푸실 때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그램 입력은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 가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425페이지가 되겠고요. 네, 문제 3번의 1번입니다. 유형만 찾아주세요. 세금 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금 계산서 있는데 앞에 잘 보라고 했지. 영세율 세금 계산서. 세금이 0%이다. 뭐라고 써야 돼요? 영세라고 쓰셔야 됩니다. 세금이 0%.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공급하고 판매하고 발급하였다. 영세 매출이 되겠네요. 자, 물건값은 얼마? 요 금액이네. 1,000만원이 되겠고요. 부가세는 얼마입니까? 0이겠죠. 세금이 0%니까. 됐어요? 화면 보세요. 화면 보세요. 여기까지만 딱 쓰시고 잘 봐. 매출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딴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금액 받으신 거 쓰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게 있어요. 계약금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좀 그래요. 오늘 풀기에는. 선급금, 선수금 해가지고 풀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읽어보시면 구매 확인서의 근거에서 이게 뭐죠? 바다 건너 넘어간다는 서류에 의해서 제품을 판매했다. 제품 매출 딴딴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금액 받으신 거 쓰시면 돼요.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이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바다 건너 넘어간다는 서류예요. 네. 잘 봐.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떨어지는 사람들은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 자, 1번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여기 수출 있네? 이거 먼저 봐야지. 증빙 먼저 봐야 되는데 수출이네? 수출 쓴단 말이에요 이거. 막 물건값 쓰고 있고 부가세 쓰고 있고 뭐지? 아닌가? 막 이러고 있고 시간 버리고 있고 이러지 마세요. 맨 처음에 뭐부터 하는 거예요? 줄줄이 읽는 게 아니라 증빙부터 찾는 거예요. 증빙. 됐어요? 네, 증빙부터 찾으시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다음 거는 여러분들한테 풀 시간을 드릴게요. 요거 해보자. 438페이지 438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세금계산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직수출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예요. 물건값 잘 계산했어요? 이게 어렵죠? 좀 해볼게요. 자, 수출 직수출 하니까 수출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거 영세 아닙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있으면 영세라고 쓰는데 이건 직수출입니다. 네, 수출입니다. 판매한 거죠? 매출 안 쓸게요. 수출입니다. 자, 물건값 쓰셔야 되는데 물건값 어떻게 계산하죠? 여기 보시면 1000개 한 개당 얼마래요? 200달러래요.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 한 개가 200달러래 1000개가 있대. 요거 뭐예요? 요거 곱해주시면 달러 금액이 나옵니다. 그쵸? 달러 금액이 나옵니다. 우리는 원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환율을 적용해 줘야 되겠죠. 1300원 1300원 1달러당 1300원 계산해 주시면 네, 원화 금액이 나오겠네요. 이게 물건값이죠. 부가세는 얼마? 0이 되겠죠. 수출이니까. 지금 이해됐어요. 1000개가 있는데 한 개당 얼마? 200달러래요. 그럼 20만 달러 아니에요? 물건값이 20만 달러인데 환율을 적용해 주면 되겠죠. 1300원이래요. 2억 6천만 원이네요. 물건값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두 개 나올 수도 있는데 선적일의 환율 쓰셔야 됩니다. 배에다가 물건 실었을 때. 이건 하나밖에 안 나왔죠. 요즘에 환율 많이 올랐어. 됐어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쓰셔도 지금 잘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썼으면 다 한 거예요 사실. 그쵸? 자, 수출이니까 어떻게? 딴딴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읽어볼게요. 여기에다가 제품을 직수출했대요.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제품 매출. 자, 여러분들 이거 분계 안 써도 되죠 이제? 그냥 딴 하고 요 금액 받은 거 쓰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딱 쓰면 되겠네. 그쵸? 딴 2억 6천만 원 제품 매출. 부가세는 얼마입니까? 딴 부가세는 0입니다. 자, 그리고 금액 받으신 거 쓰면 되겠네. 자, 금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으로 물건 판매한 거네요. 단어 이름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2억 6천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요거하고 요거 합친 금액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요거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466페이지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세금계산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있는데 과세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앞에 거 잘 보라고 했죠? 영세율 0% 세금이 붙는데요. 네, 영세라고 쓰시면 되겠네. 유형은 세금이 0%.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구입해서 판매했어? 판매하고 발급도 있네. 힌트 두 개나 줬다. 영세 매출이 되겠습니다. 영세 매출. 자, 물건값 써야 되는데 짜증난다. 100단위가 있대요. 100개 한 개당 얼마? 15만원이래요. 계산해 주셔야 되겠네. 100개가 있는데
곱하기 한 개당 15만원이래요. 물건값이 나오겠네요. 부가세는 얼마? 0이 되겠죠. 그쵸? 세금이 0%니까 요거 계산 좀 해보죠. 100개가 있는데 한 개당 얼마? 15만원이라고 합니다. 1,500만원이네요. 자, 물건값은 얼마? 1,500만원이고요. 부가세는 얼마? 0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매출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딴딴 금액 받으신 거 쓰시면 되겠죠. 구매 확인서에 근거해서, 구매 확인서 뭐죠? 바다 건너 넘어간다는 서류에 의해서 C 제품을 판매했대요.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제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입니다. 물건값 얼마? 딴딴 1,500만원 쓰시면 되겠고요. 딴딴 부가세는 얼마? 0입니다. 쌤, 왜 자꾸 이거 부가세 0을 쓰는 겁니까? 0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딴딴인데 0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프로그램이 입력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면세랑 헷갈려서 그래요. 그래서 전 쓰는 거예요. 꿋꿋하게 딴 프로그램 입력할 때는 0을 안 써도 되죠. 네. 자, 그리고 금액 받으신 거 쓰면 되겠네. 금액은 10일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물건 판매한 거네요. 단어 이름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1,5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세금계산서면 과세, 계산서면 면세, 영세를 세금계산서면 영세. 세금계산서가 없는데 직수출이라고 돼 있대요. 수출. 됐나요? 앞으로 넘어가기 전에 6번 문제 잠깐 증빙 좀 찾아주세요. 6번 안 풀 건데 오늘 풀긴 그래요. 세금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앞에 잘 보라고 했죠. 수입세금계산서네. 이거는 유형이 수입입니다. 근데 아직 안 할 겁니다. 오늘 안 할 겁니다. 오늘 수출 위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빙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여기 보세요. 잠깐 앞으로 갈게요. 자, 문제 3번. 잠깐만 보세요. 여기 화면 봐요. 화면. 자, 1번 문제 잠깐 증빙 찾아주세요. 세금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산서라고 돼 있어.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 면세라고 쓰셔야 됩니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툭툭. 문제 줄줄이 읽는 거 아니야. 오래 걸리는 거야. 매입일까요? 매출일까요? 발급 받았대요. 잘 안 보이죠? 받았다. 매입입니다. 면세 매입 쓰지 마세요. 화면 보세요. 물건값 얼마? 30000. 부가세는 얼마? 0이라고 돼 있는데 없는 거죠. 세금이 0%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건 분계 처리하면 되죠. 딴딴 금액 준 거. 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야. 자, 2번 문제 증빙. 세금계산서 있네요. 과세.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각했대요. 발급했대요. 과세 매출이 되겠네요. 물건값 쓰시고 부가세 쓰시고 딴딴 됐어요? 금액 받은 거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아직 안 풀었어. 자, 문제 3번은요. 세금계산서네요. 과세. 됐어요?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이건 잘 안 보인다? 웃긴 게 우리 회사가 성모기계일 거예요 아마. 면세 매입 구입한 거니까 여기까지 봐야 돼. 이거 물건값 쓰시고 부가세 쓰시고 요거 딴딴 금액 준 거 쓰시면 되겠죠. 푸는 방법을 보세요. 이걸 자꾸 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됐어요? 4번 문제 증빙. 세금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세. 됐어요? 매입이요 매출이에요? 수취했으니까 받았으니까 매입이 되겠죠. 그쵸? 물건값 쓰시고 부가세 쓰시고 딴딴 금액 준 거 쓰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푼 문제 5번 문제 세금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세금계산서 있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다. 0% 세금이 붙는다. 영세. 됐어요? 발급했으니까 매출. 아유 힘들다. 딴딴 금액 받은 거 쓰시면 되겠죠. 6번 문제 세금계산서 있는데 앞에 수입이라고 돼 있네. 수입 해가지고 물건값 부가세. 됐어요? 딴딴 금액 준 거 쓰시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문제를 처음부터 줄줄이 읽는 순간 시간 낭비이고 시간 모자란다고 하고 막 낚일 거는 낚이고 있고 막 이렇습니다. 네, 그러합니다. 네, 경고합니다. 네, 됐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시죠. 정리 좀 해볼게요. 오늘 배운 거 198페이지. 지금 뭘 배웠냐면요. 영세율과 면세 쪽 배웠습니다. 자, 영세율은 뭐죠? 0% 세금이 붙는다.
0% 세금을 부과하겠다. 0% 세금을 붓는다. 어디에 대해서? 수출에 대해서 0% 세금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드렸죠. 직접 수출이 있고 간접 수출이 있다. 직접 수출은 당연히 세금계산서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한글로 된 세금계산서를 외국인한테 줄 필요가 없겠고, 간접 수출은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주고받고 내국 신용장, 구매왕인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론 문제에서 가끔씩 요거 2번, 3번 나오는데 체크하지 마시고, 요것도 어떻게 보면 수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외국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했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수출이에요. 선박, 항공기, 외국 항행 용역, 이거 외국에 가가지고 이거 항공기, 선박 막 서비스 제공해줬대요. 이것도 수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에 수출에 대해서 0% 세금 적용하겠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면세제도 저번 시간에 했었죠. 세금이 면제가 된다. 이거는 뭐예요? 세금이 안 묻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뭘 주고받죠? 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계산서. 세금이라는 말이 빠졌죠? 네, 세금 안 묻는다. 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체크를 했을 거예요.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킨다. 여기 밑에다 썼죠? 역진성 완화라고 썼습니다. 면세 제도는 뭐였죠? 세금이 면제가 되니까 서민들을 위한 제도죠. 세금이 안 붙는 거.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역진성 완화라는 표현이 가끔씩 나와서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가보시면 이게 뭐예요? 세금이 안 붙는 것들 얘기하는 것이죠.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 서민들은 먹어야 됩니다. 미가공식료품, 가공되지 않은 거 먹어야 되겠고요. 서민들은 뭘 먹어야 돼요? 네, 수돗물 먹어야 됩니다. 됐어요? 기억나세요? 70년대에 네, 생수 먹으면 과세입니다. 부자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서민들은 연탄을 떼야 됩니다. 보일러 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최근에 들어온 법이에요.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뭐 항공기, 고속철도 이건 이따가 하겠고, 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면세입니다. 세금이 안 붙습니다. 서민들도 병원은 가야 되겠죠. 의료보건 영역 면세가 되겠고요. 일반 의약품은 과세. 그리고 여기다가 썼죠. 네, 조제 의약품. 이거 뭐예요? 처방전 받아가지고 약봉지 뜯는 거. 요거는 면세입니다.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일반 의약품은 과세입니다. 서민들도 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교육은 면세인데 운전면허 학원, 무도 학원은 과세입니다. 서민들이 어떻게 운전을 탈 생각을 해? 자동차를 탈 생각을 해? 춤바람 나면 안 되니까 이건 부자들이 할 수 있는 거야. 과세. 도서, 네, 면세가 되겠고요. 광고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예술행사, 문화행사 즐겨야 되겠죠.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권 이런 것들 면세가 되겠습니다. 70년대 농부들이 많았습니다. 토지는 면세가 되겠고요. 네, 은행, 네, 보험도 들어야 됩니다. 면세가 되겠습니다. 우표는 면세가 되겠는데 수집용 우표는 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꿈과 희망 복권은 면세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우는 거죠? 그렇죠?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이론 문제에서 잘 나와요. 아주 그냥. 네. 자, 그리고 밑에 가보시면 팁 있죠. 네, 요거 은근히 나와요. 이거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이거 부자들이 이용하는 거. 우등 타면 안 됩니다. 일반 타야 됩니다. 전세 이런 거 타면 안 됩니다. 택시, 항공기, 고속철도 이런 것들은 부자가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과세. 이거 이론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리고 실무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계산서, 면세. 그렇게 쓰시면 되죠. 그렇죠? 그게 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면세 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이론에서 잘 안 나와요. 이론 문제 3문제라고 했잖아요. 잘 나오진 않죠. 그쵸? 옛날에 나왔던 적은 있었는데 이거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면세 포기가 뭐냐면 세금이 면제되는 걸 포기한다. 그러니까 과세로 돌아간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냥 포기할 수 있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체크하지 마세요. 넘어가시면 네,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은 3년 동안 다시 면세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뭐 요게 나왔던 적은 있었습니다. 굳이 체크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됐고요. 자,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라고 돼 있죠. 영세율은 뭐였죠? 0%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세금이 붙긴 붙는데 0% 세금을 붙인다니까. 면세는 뭐죠? 면세는 세금을 아예 안 붙이는 거라니까요. 달라요, 이거.
영세율은 어디에 적용하죠? 수출에 대해서 0% 세금 적용합니다. 그리고 뭐 완전 면세 제도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자, 면세 제도는 세금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제도죠. 그렇죠? 이거 서민들을 위한 제품. 그 다음에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수출에 대해서, 이건 서민들을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쉬기 전에 잠깐만.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교재 페이지는 2장 과세거래 194페이지입니다. 자, 개괄적으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2교시 때 이거 해야 되거든요. 글쎄. 자, 1장 내용은 뭐였죠? 그 앞에 내용은 총칙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고, 그 다음에 2장 내용이 뭐죠? 지금 배울 2장 내용이 뭐냐면 10% 세금 붙이는 거래입니다. 10% 세금을 붙이겠다. 10% 과세. 됐어요? 그리고 3장 내용이 뭐였죠? 방금 전에 배운? 수출에 대해서는 0% 세금 붙이겠다.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제도, 면세 제도가 있었습니다. 세금 안 붙이는 거. 원래 원칙은 뭐예요? 10% 세금 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대상을 외워준 것입니다. 우리가. 됐나요? 자, 여기 보세요. 과세거래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여기다가 밑줄 쳤는지 모르겠다. 재화의 공급 체크.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10% 세금을 붙이게 됩니다. 수출은 0%였죠. 잠깐 여기 보시면 재화의 공급 있죠? 체크해 주세요. 됐나요? 우측 상단, 우측 하단에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용역의 공급 있죠? 용역의 공급 195페이지에 2번 용역의 공급 있죠? 그리고 뒷페이지 가시면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질질 끄는 줄 알아요? 이거 더럽게 어렵거든.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 이론 문제에서만 나옵니다. 이론 문제에서만 나오고요. 아유, 이론 문제도 세 문제 중에 잘 안 나옵니다. 이쪽 부분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2교시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목적적 합성 기억나세요? 신뢰성 기억나세요? 목적적 합성만 높이다 보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목의 비적신중검표.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면은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쵸? 근데 이 파트, 2장 파트는 가뜩이나 어렵거든요. 목적적 합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아주 그냥. 아예 그냥. 저거 설명 안 할 겁니다. 설명이 안 나오거든, 그게. 아이 자체가.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만 설명드릴 것이고, 아이 좀 그래요. 이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이론 문제에서만 나오고요. 혹시 회계학과 있어요? 회계학과에서는 이거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해요. 이쪽 파트를. 예, 진짜 어렵거든요. 여하튼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갈 것이고 일단 체크만 해주시죠. 이거 쉬기 전에 재화의 공급은 실질적 공급이 있고 간주 공급이 있습니다. 체크만 해두세요. 자, 그리고 그림 한번 그려주세요. 이따 2교시 때 할 건데, 자, 어떤 사장님이 있습니다. 사업자. 그리고 여기 소비자가 있대요. 자, 사장님이 여기 물건을 팔았습니다. 재화라는 물건을 팔았고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실질적 공급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자면 공급이 뭐죠? 판매했다라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판매했다. 물건 넘겨주고 돈을 받았다. 이게 실질적 공급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고요. 옆에다 쓰세요. 10% 세금을 당연히 때립니다. 자, 그리고 간주 공급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림 그릴게요. 자, 어떤 사장님이 있었어요. 사업자.
이걸 미리 하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자, 물건을 넘겨줬어요. 재화 조그만하게 그리세요. 그리고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의 차이. 물건을 넘겨주고 돈을 받았다. 실질적으로 판매했다 라는 것이고, 이건 뭐냐면 물건을 넘겨주고 돈 안 받았어요. 이거 뭐예요? 약간 기부 아니에요? 그냥 물건 준 거 아니에요? 그치만 원래는 10% 세금 안 때리지만 공급으로 보겠다, 판매한 걸로 보겠다, 이런 10%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요 내용만 예외적으로 원래 안 때리는데 세금 때리겠다. 그래서 간주 공급은 외워줘야 됩니다. 미치겠다. 자, 동그라미 치세요. 이따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제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글자 따려고 하는 거죠? 잘 나오지도 않고. 개, 사, 패, 자개사패. 제가 유일하게 앞글자 따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목의 비적 신중검표하고 자개사패 면미판. 면미판은 뭐죠? 여기 보시면 면 동그라미 있어요. 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판 어딨어?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만출이에요. 정확하게. 면비판. 앞글자 따는 건 제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업할 때. 자, 이 이유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쉽게 나와요. 사실 앞글자 따는 걸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잘 보세요.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가 지금 간주 공급한 거예요. 자개사패 면비판 해가지고 1번 면세 사업의 전형 이렇게 나옵니다. 면 됐어요? 2번 개인적 공급 개, 3번 사업상 증여, 4번 막 이상한 거 막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딱 요 정도만 나와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이유를 설명하면 2시간 걸려요. 나도 다 설명하면 진짜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진짜 길게 설명돼 있어요. 네. 뭐 그거 참고하시려면 목적 적합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이쪽 파트는 시험에 나올 것만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푼다. 오케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2교시 미리 깔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보시면 3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있죠. 여기 체크해 주시고.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10% 세금을 안 때리겠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뭐 했냐면 실질적 공급 세금 때리겠다 10%. 2번 간주 공급 원래 세금 안 때리는데 때리겠다. 둘 다 세금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 3번은 세금 안 때리겠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내용이에요. 아유 힘들다. 설명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최근에 요게 좀 나왔습니다. 그나마 간주 공급은 좀 안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시험에. 근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그러니까 10% 안 때리는 거 요게 좀 나왔습니다. 체크만 해주시죠. 물납, 담보. 이거 힘들죠? 그러니까 이쪽 어렵다니까. 사업의 포괄적 양도 체크해 주시고, 법에 따른 공매, 경매 체크해 주시고, 수용까지 나왔어요. 요즘에. 힘들다. 물납, 담보, 사업의 포괄적 양도, 법에 따른 공매, 경매는 세금 안 때립니다. 이유 안 묻습니다. 이유 설명하려면 진짜 2시간 걸려요, 이거. 옛날엔 다 했지. 애들 죽어갔지, 아주 그냥. 잠깐 볼게요. 이것만 보고, 저거 할게요. 요거 217페이지 가주세요. 217페이지에 11번 문제 있을 거예요. 되나요? 요거 문제예요. 217페이지에 11번 문제. 17번이라고 했나요? 11번 문제.
이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0% 세금 때리는 것은 묻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담보, 물납 기억나세요? 이거 풀 건데 물납 여기다 체크해 주시고 담보 체크해 주시고 사업에 뭔가 포괄적 양도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법에 따른 수용, 법에 따른 공매 이렇게 돼 있어요. 쌤 2번은요 사업 양도라고 돼 있는데요 2번이 10% 세금 때리는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일부를 승계한대요. 다 판매한 게 아니라 아까 보시면 어려워 이쪽 부분은 195페이지 잠깐 여러분들은 여기 펴시고요 195페이지 잠깐 갈게요. 방금 전에 했던 거 195페이지 보시면 요건 10% 세금 안 때리는 거 10% 세금을 안 하는 것들입니다. 물납 체크하셨죠? 방금 전에 담보 체크하셨죠?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입니다. 일부 양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법에 따른 공매, 경매, 수용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는 세금 안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쌤 이거 이유는요? 안 나와.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쵸? 그렇습니다.